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낭만포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가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낭만포차의 존치와 이전, 폐지 여부 및 이전 장소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낭만포차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와 조율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어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송귀근 군수가 직접 참여해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 방침을 설명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리조트 특구 사업은 영남면 남일리 일원 25만 8천여 제곱미터에 3,6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의 당론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마련한 여순 사건 특별법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법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특위는 최근 유족회 등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법안엔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상조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결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 귀국해 주요 당직자들과 당론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당의 핵심 직책인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어 당론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당론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도 상의하고 있고 그리고 문구가 약간 좀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조율되면 바로 이제 협의 진행해서 12월 초면 발의하면 될 겁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공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며 타 교육청의 상황과 예산 등을 고려해 자신의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6천여 명으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도립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연장해 접수한 결과 도내 110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106곳이 등록을 마치면서 지난 16일보다 등록률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3곳은 운영상의 문제로 내년 2월 폐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전국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노총 전남지부는 여수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여수 산단 대기업이 만들어낸 노동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건설 현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야 할 도로도 한산합니다. 어제 전남 동부 지역 덤프트럭 운전사 150여 명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운전사들은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데 건설업체가 지급하는 덤프트럭 임대료는 날이 갈수록 낮아져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하루 더 일을 먼저 하고 한 달에 몇백 명 25일 일하면 나가 27일 일하면 나아지는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졌어요. 정시간 노동! 정시간 노동! 저작권을
어제 하루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남지부 14개 산별연맹의 조합원 1000여 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노총은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이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며 지역의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단 기업들이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며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지만 지역민인 노동자들에게는 낙수 효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교용직으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곳 주변에 많이 보이는 덤프차가 있듯이 여수에 있는 덤프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오늘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곳 여수에서 파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우선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제도 미흡 등의 문제로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답변의 책임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지역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민노총은 앞으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돌산 갓 신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습니다. 여수시는 2년간의 심사를 거쳐 돌산 갓 신품종 2종류가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모두 10종의 돌산갓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품종보호권은 특허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품종과 갓김치에 대해 20년 동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우리 지역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조정래 작가와 김초혜 시인을 초청해 군민과 함께하는 북토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청문화박물관과 조정래 가족문학관에 담긴 고흥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소설가 조정래 선생과 김초혜 시인이 청소년과 학부모 40여 명과 함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의 인문학적 감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요즘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야생벼 적토미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서는 우거진 잡초처럼 보이지만 수확을 앞둔 벼입니다. 나락이 노란 일반 벼와 달리 검붉은 색을 띠고 키는 어른 가슴 높이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토종 야생벼인 적토미입니다. 20여 년 전 찾아낸 적토미는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100톤에 이를 정도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야생의 특징을 계승한 쌀들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 자연에 가깝게 재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수확량이 일반 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격은 최고 10배가량 비싸 귀한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해 단백질과 미네랄도 풍부해 기능성 쌀에서도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적토미 중심의 기능성 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 지원하고 단지화시켜서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백화점과 직거래로만 거래되던 적토미가 최근에는 한방에서 질병 치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이 공동 주최한 2018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식에서 여수 송시마을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의 주식회사 송시마을은 2014년 귀농인 가족과 마을 주민이 설립한 마을 기업으로 지역 주민을 고용해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사체험장과 전통음식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등 마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이웃 밝은 동네는 지역사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올해로 15년째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동북권 산단 밀집 지역의 환경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은 최근 도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른 동부지역에 산단이 밀집해 있는데도
전남도가 국가산단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단순한 연구와 검사 기능에서 벗어나 도내 전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양시가 하반기 전남 인재 육성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18 하반기 전남 인재 육성 장학생 모집 분야에는 인재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 도정 발전 유공 장학생 등 5개 분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성적 우수자, 다자녀 가정, 특별지정 장학생은 시에서 직접 심사하고 선발합니다. 광양시에 배정된 선발 인원은 모두 37명으로 초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7명입니다. 춘천시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춘천시는 여행자원 풍족도와 여행 환경 쾌적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절기상 소설인 오늘 겨울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더 두꺼워졌고요. 발걸음도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내륙 많은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은 영하 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철원의 기온이 영하 6도, 충북 제천은 영하 2.9도, 전북 장수 영하 2도, 서울도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의 경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또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의 수온주가 영하 12.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방으로는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와 경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3.7도, 대전 영하 0.6도, 안동은 영하 0.4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최고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전주는 8도,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